2022년 개정된 공통영어원이 이제 올해부터 사용이 되어지죠. 일과의 주요 문법은 관계 대명사와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은 공통 그 능률 교과서 능률의 민병천의 교과서인 거고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주요 문법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만 주격 관계 대명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기준이라면 뭐 주격 관계 대명사만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출제되는 기준이니까 이제 관계 대명사 전반을 좀 이해하면서 그리고 관계 대명사와 비교되어지는 문법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격 관계 그 교과서에서 이제 나온 예문, 그러니까 그 디스커버링 그래머 파트에서 나와 있는 실제 예제이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의 출제 포인트를 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와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출제되어지는 이제 출제 포인트들을 좀 출제 포인트별로 좀 다른 문법과 좀 구분해야 하는 것까지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예문을 통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자체를 조금 이해해 봅시다. 자, 너의 내에는 there is a part.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이요? 문제 해결을 관여하는,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문장이고, 기본 문장, 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기본 문장, 주절이 끝났고, 그 뒤에 문장을 새롭게 불러오는 연결의 장치 that이 보이고, 바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없네요. 자, 그리고 주어가 없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주절의 문장이 끝났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자, 이런 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문장, 이런 걸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관계 대명사의 쓰임부터 먼저 정리해 보면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추가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를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우선 따져보면은 이 두 개의 문장을 별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there is part, 하나의 부분이 있죠. it is. 근데 그 부분은요. 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이제 결합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결합하는 방식은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절과 절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and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되죠. 근데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더 효율적으로 짧게 줄이고 그리고 짧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내용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문장을 좀 압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압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푸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라고 하는 식으로 공통된 요소인 파트와 it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의 그리고 그것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공통된 요소를 수식하는 형태로 자, 우리말로 보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자 이런 식의 수식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나온 명사와 공통된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방식으로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와 문장과 문장을 문법적으로 연결하려면 두 개의 동사들을 연결해 가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접속사의 구실과 대명사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는 문장을 짧게 연결해 갈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뒤에 문장에 있던 주어의 역할을 했던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지죠? 대명사가 더 이상. 따라서 이 문장은 관계 대명사 절이 되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구조로 바뀌겠죠. 불완전한 구조, 불완전한 문장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명사의 역할을 명사가 사라지면 왜 불완전한 구조가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좀 정리해 보고 가면 명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필수 요소인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주어는 주어를 보충한 설명하는 거고요. 자, 누가가 없거나 뭐를 하다의 무엇이 없거나 또는 주어는 어떤 상태이다의 어떤 상태 이런 애들이 없으면 글의 의미가 완성될 수 없고 동사 뒤의 구조도 기본
완전한 구조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풀 때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판단할 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구조, 즉 뒷문장의 명사가 하나 사라졌음. 이런 걸 통해서 요 둘을 연결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다라는 것을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가 와야 할 자리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라고 대놨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지금처럼 주어가 사라졌을 때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보면 who, which, that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이어질 때, 즉 주어 없이 올 때 이런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판단하는 법.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 문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을 낼까요? 인데 우선은 관계대명사를 선행사의 종류에 맞게 잘 채워 넣어라 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고등학생한테 후대 위치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에서 나올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주어인 대명사가 사라진다. 동사 바로 앞에,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주어가 사라지죠. 그럼 얘의 주어는 누군데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의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는 것을 중요한데, 이때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시험에서 날 수 있는 포인트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선행사를 잘 바르게 잡아서 그 선행사와 수일치를 신경 써야 하는 게 주격 관계 대명사와 관련한 어법 포인트예요. 꼭 수일치 주의해서 만약에 영작을 내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수일치 같은 거 실수해서 감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감점은 꽤 점수가 클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 문제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출제한다라는 것 자체를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 자체를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장 끝났죠. 근데 어떤 사람 새로운 문장이 오겠다라는 장치 대치 보이고요. 뒤에 봤더니 주어 없이 바로 takes the first step on Mars. 화성에 가장 먼저 발을 딛게 될 사람은 누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주어 없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the person이니까 반드시 takes를 쓰도록 하자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take the first step on 이렇게 하면 어디에 첫 발을 내딛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을 통해서 어떤 장치와 좀 구분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예방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이요. 우리는요,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죠. 근데 그 학생은 누구냐면요. 또 다른 최소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학생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학생이 어떤 조건 속에 있는 학생인지를 추가 설명, 문법적으로 수식이죠. 하고 있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시작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는 학생이네요. 사람이니까 후, 물론 대수로 바꾸는 거 괜찮고요. 복수의 학생이니까 복수니까 복수동사 사용한 것까지 잘 썼네요. 물론 이 문제의 포인트는 후가 맞는지만 확인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행사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주격이니까 후 쓸 수 있다. 옳게 잘 썼습니다. 바꿔라 대도 가능. 자, 2번 볼게요. 스티브는요. 만화책을 읽고 있는 중이래요. 문장 끝났지요? 스티브는 읽고 있어요. 만화책이요. 문장 끝. 자, 그럼 필수 요소가 아니라 추가적 설명을 하고 오고 있네요. 근데 it is popular with students. 그 만화책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자, 문장과 문장을 지금 문장과 문장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대명사로 오고 있네요. 자, 대명사의 기능도 하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로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시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코믹북 사물이니까 which 혹은 that로 바꿔야 하네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and, it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식의 포인트를 쓰는 거는 조금 실제 포인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요, 제가 만약에 and, it이라고 썼다면요. 네, 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뭐 한 단어로 바꿔요 이런 조건을 주시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이 문제 교과서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인 건데요. 지금 이 교과서에서 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요구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문장 반응할 때는 동사로 반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접속사가 없이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그 자체는 문장의 연결의 기능이 없죠.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의 특징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포인트로 예제가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관계 대명사란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즉 명사와 접속사 기능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쓰임을 이해하라라는 취지로 예문이 나온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저는요 새로운 셔츠가 필요해요.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관계사절이 시작돼야 됩니다. 뒤에 who라는 선에서 사람을 받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고 뒤에 주어 없이 주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 셔츠라서 단수에 있는 것도 잘 보이시죠? 이 청바지들과 잘 어울리는 새로운 셔츠가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선행사에 사람 취급했네요. 그러니까 who가 아니라 which로 바꾸시거나 혹은 that로 바꾸셔야 하는데 선행사는 대명사가 사람 사물을 구분하듯이 관계사도 선행사에 따라 사람 사물을 구분하셔야 하죠. 그 포인트로 나온 거네요. 자, 정리. 관계대명사의 격을 찾고 잘 쓰세요. 대명사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선행사는 사람 사물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포인트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디스커버링 그래마에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문제를 봤고, 자,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 본문에 들어있는 교과서 본문에 관계사절을 포함한 문장들을 통해서 먼저 관계사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다양한 전략들을 탐구해보고 알아보래요. 근데 이 다양한 전략은 such as write down things니까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전략인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라고 소개하면서 that comes to your mind,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또는 그러니까 찾아서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things 뒤에 that로 오고 있고 주어 없는 거 보이시죠? 불완전한 문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일치도 신경 써보자 things니까 come, 복수 동사 쓰는 것까지. 자, 본문에 나온 다음 문장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나온 문장을 좀 살펴볼게요. 분노는 감정이래요. 문장 완전하게 끝났고 대시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는 주격관계 대명사여서 주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모두는 주어가 오고 경험을 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 맞고 관계 대명사인데 다만 격이 다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관계 대명사가 이제 적용되어진 문장이 앞서서 봤던 그 디스커버링 그래머에서 나왔던 문장 하나와 그다음에 이 두 개의 문장이 관계 대명사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되게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김에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미 완벽하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나뉘어지는데, 왜냐면 대명사 자체가 사람이면 대의는 사물 다 봤네요. 예를 들면 사람이면 I, he, she 이런 식으로 쓰고 사물이면 it 쓰듯이 관계대명사도 사람 사물을 구분하죠. 주격 관계대명사면 who, which, 목적격이면 who, whom 혹은 which를 사용하고 소유격은 사람 사물 구분 없이 whose를 사용하고요. 주격과 목적격은 that로 대체될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특징, 목적격은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관계대명사의 격에 따른 또 선행사에 따른 동류 구분이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래요. 그리고 사물이네요. 위치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 생략도 가능하네요. 안 쓰고 바로 we all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에서 제가 아까 전에 주격으로 나왔을 때 그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거에서는 좀 구분하거나 좀 챙겨야 할 게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문법 문제로는 그렇게 좀 낼 만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생략될 수 있다라는 장치가 좀 챙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풀었을 텐데 관계 대명사 중에 좀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목적격을 구분해라. 라는 출제의 포인트죠.
고등학생들한테 뭐 이런 건 내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문장이 짧으니까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다면 이랬을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의 여러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뭔 소리입니까? 자, 관계사절은 기본적인 주절이 나오니까 하나의 기본 문장이 나올 거예요. 우리 눈에 대시 안 보여요? 자, 위는 주어로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에 새로운 문장이 온다라는 거 쉽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명사가 왔다고 해볼게요. 뭐 there's chance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이 명사가 주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와 달리, 그치?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오더니 오 뒤에 동사가 오네요. 그죠? 명사 동사가 오니까 주어 동사가 오네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앞에 문장 끝나고 관계사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자체를 인지해내는 게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이 올 때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한다면 주어 즉 명사 동사 이렇게도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이끄는 장치인 접속사 일종이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런 애들이 생략됐을 때 주어 동사 오다가 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온다거나 또는 주어 오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동사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옵니다. 라는 것들을 반응하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 여러분이 챙겨야 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연결의 장치가 생략됐다라는 점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예요. 새로운 문장을 이끌 때요. 문장의 기본이 주어 동사니까요. 새로운 문장을 이끌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관계사도 접속사의 일종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끊거나 묶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격이요. 자, 소유격은 실제 자주 사용되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격의 존재 자체를 까먹는데 우선 소유격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소유격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관계사 가기 전에 대명사의 소유격을 생각해 보면 my, your, his, her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요. it's their 이런 거요. 근데 얘네는 혼자 못 쓰잖아요. 그쵸? my book, my name 이런 것처럼 이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공통된 요소가 앞에 선행사와 공통된 요소가 얘네들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사라지고 접속사와 만나서 whose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의 명사. 이 명사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리 앞에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구조가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만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유격 뒤 문장은 완전한 구조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소유격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구조 아닌 소유격은 뒤가 완전해. 자, 10대들은 느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른처럼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whose가 오니까 관계 대명사 절의 시작인데 문장 완전하겠군 확인해야 돼요. 뇌는요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grow는 성장하다 목적어 필요 없이 이 문장 자체가 완전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who나 that이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 that으로 못 바꾸죠. 반드시 whose를 쓰셔야 하고요. 그럼 얘의 선행사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그 성인의 뇌가 아니라 10대들의 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선행사를 잡아주실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풀어내자면 and their brain이네요. 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해 보인다라는 게 소유격의 포인트. 자, 여기까지 관계 대명사 기본을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대명사가 문장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제는 좀 다른 문법의 요소들과 구분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가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위치는요. 사물의 주격과 목적격으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죠. 아, 근데 사람, 사물, 목적격, 주격 다 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치냐 대시냐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를 물어본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인 것과 구분하라 라는 문제니까 대체적으로 명사절 접속사와 구분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필수 요소, 필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뭐뭐라는 것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우리 기본 문장이 이미 끝났고 앞에 있는 명사들을 추가적으로 수식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사실 관계사는. 근데 얘는 없으면 큰일 나죠. 네, 이렇게 필수 요소, 이 문장 자체가 필수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내용 그 자체를 명사화하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구두가 오고 내용상으로도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의 포인트. 자, 근데 명사절 접속사는 주목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 예문까지 다루지는 않을게요. 동격의 접속사로도 쓰이죠. 이게 관계대명사랑 제일 구분해야 하는 건데 우리 첫 시험에서 이것까지 구분하라고는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 자, 앞에 문장이 완전하게 다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랑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로 우리가 보이는 애가 뭐 예를 들면 the fact, the belief와 같은 게 나오고 대시 나왔어요.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오라 완전한 구도, 완전한 내용이 오네요. 이게 동격이에요. 얘네는요. 더 팩트의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해 줍니다. 내용을 풀어줘야 되니까 완전한 내용이 다 와야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완전한 구조가 온다. 라는 점에서 대과의 구분. 근데 이제 제가 동격은 우선은 지금 다루진 않겠고 명사절 접속사와의 구분만 좀 다뤄보겠고요.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몇몇 사람들은요. 어이쿠, may think that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you just have a bad attitude. 당신은 그저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생각할 거다. 뭘? 이러이러한 내용을. 자, think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대절을 이끄는 문장의 구조도 같이 살펴볼까요? 너는 갖고 있어요. 나쁜 태도를. 문장 완전. 없으면 안 돼. 내 관계대명사의 차이 구분되시죠? 위치로 바꿀 수 없죠. 물론 목적격 명사절 접속사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문장의 주동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두 번째 관계 대명사와 후 위치 대들이요 다 해당하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 what을 구분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관계 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까지 포함하는 애예요. 뭔 소리입니까? 정리해보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거고 걔네들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추가 설명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선행사 더 띵과 접속사 대명사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럼 이 선행사는 앞에 문장에서의 필수 요소로 명사로서 필수 요소 역할을 하는데 걔까지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 얘는 선행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네요.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도 해야 하고. 자, 그래서 what은요. 앞에 문장의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역시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했다면 what은요. 필수 요소로서 자기 스스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간접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그럼 간접 의문 역시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죠. 즉 필수냐 없어도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수냐 없어도 되냐가 뭐죠? 얘를 제외하고 앞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를 이루는가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가봅시다. 자, 역시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찾아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요. 뭘 발견합니까? this to 부정사의 discover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what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what절은 discover의 목적어 필수 요소 명사절. 자, 관계 대명사 what이니까 출시는 불완전해야 합니다. 뒤에도 what절이 이끄는 문장도 볼게요. 주어 없고요. 이제 동사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치사 뒤에 for you까지 완전하게 왔지요. 미연요 불완전하게 왔지요. 주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필수 요소이자 뒷문장 불안 what이 와야 합니다. 여기 자리에 위치 같은 거 쓸 수는 없다. 구분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얘 빼고 돼, 안 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라면 관계 부사는 이름 그대로예요. 접속사와 그때 거기서 그 이후로 그렇게 그런 방식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속사와 부사를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대명사가 사라지죠. 관계대명사. 지금 관계부사는 부사가 사라지죠. 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과 같은 부가 정보이기 때문에 사라져도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내용도 괜찮아요. 즉 뭔 소리야?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하다면 관계부사 뒷문장은 마치 완전해 보인다는 얘기죠.
역할은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의 추가 설명 가보자. There are times 때가 있습니다. 문장이 끝났고요. 네, 어떨 때요? 당신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또는 언짢음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죠. 자, 그래서 뒷문장 봤더니 너는 느낀다 혼란함과 언짢음을. 네, 완전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 같은 거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시간, 방법, 이유, 때를 쓰는 거니까 when이 오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우리 혹시 배우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이니치를 쓸 수도 있겠다. 왜요? 그때는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in the time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이니치로도 쓸 수 있다까지. 근데 우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정리되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까지 안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뒤에 문장의 완전한 구조까지만 봐주세요. 역시 두 문장 모두 본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다 위치 쓰지 않게 주의.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까지 구분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에서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하는 출제 포인트들이에요. 자, 쓰임의 구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게 관계 대명사일까 대치일까 뭐 관계 부사일까 이런 거를 판단할 때요. 빨리 판단하는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까지 좀 정리해 보면 우선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 팅크예요. 오다가 직접 만들어서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문장이 나왔을 때 새로운 문장을 이끄는 이런 장치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으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앞이 완전하냐 앞이 완전해서 얘가 추가적으로 오는가 아니면 얘가 필수로 필요한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뒤에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연결어 새로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의 구시라는 연결어 앞에 명사가 나오는지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죠. 접속사 우리가 자 관계사도 접속사 일종이에요. 형용사도 접속사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있나? 보시고 명사가 있다. 그러면 관계사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혹은 동격의 접속사 대 아까 동격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우선 관계사 없다. 그러면 명사절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필수 요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계대명사 위치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명사가 있어. 관계사 문제야. 그러면 이제 관계사를 구분하라 라는 거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구조입니까? 불완전한 구조입니까? 를 물어보시면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완전 관계부사, 불완전 관계대명사. 다만 아까 제가 말한 동격에 문장 앞에 명사도 있어. 문장 완전해. 근데 뒤도 완전해. 근데 선행사에 대한 어떤 선행사라고 생각해지는 것에 내용을 풀어 쓰고 주고 있는데 이게 동격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선행사의 어떤 시간과 장소, 그런 이런 앞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방식, 단순한 내용의 이어짐, 관계 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동격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팩트와 같은 그런 내용을 풀을 수 있는 명사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그 명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다루는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관계 부사의 구분까지 우리 관계 부사의 구분까지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고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확인이요. 명사가 오는지 먼저 확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 뒤에 문장이 완전 when 앞에 다시 해볼까요? 앞에 명사가 나오는지 확인.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오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 밑에 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 선행사는요. 여러분아 예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다양한 전략이요. 네, 그리고 그 전략은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이 말인데 내용 해석해 보니까 얘가 맞네요. 그래서 선행사가 얘냐 헷갈릴 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냐 헷갈릴 때는 내용을 파악해서 선행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전략이 마음에 떠오르진 않겠죠.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쓰는 거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 삼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 중요한 포인트 자 여기가 better strategies라고 복수로 나왔지만 만약에 단수로 나왔다면 뭐 예를 들면 그 방법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단수잖아요. 근데 얘는 복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써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예로 나왔으면 단수동사, 예로 나오면 복수동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상 예니까 반드시 복수를 써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선행사의 구분까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 1과에서 다루는 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아 여기 수일치 신경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네요. 자, 수일치를 판단할 때 앞에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2개 이상 나온다면, 보통 2개 나온다면 내용상 선행사가 무엇인지도 잡아야 하는데, 둘 다 단수, 둘 다 복수일 때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단수, 복수와 함께 나올 때, 그럴 때는 내용상 선행사를 잡아서 그 내용상 선행사에 해당하는 것에 당근 수일치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다루는 걸 같이 살펴볼게요.